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는 이제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교수님. 네. 지난해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좀 일본과 어쨌든 대화를 하겠다,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담겼어요. 그렇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사실 우리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죠. 그 상황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자신감을 좀 우리가 찾았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를 슬기롭게 지금 극복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 자신감을 갖고서 이제 일본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코로나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킬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제 제안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정권 차원이나 아니면 여당 차원에서도 계속 일본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으로 대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돌변한 이유는 뭔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게 소구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피해자 중심의 어떤 그런 원칙, 그런 부분들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우리도 일본의 어떤 조치들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당장에 일본의 어떤 경제 교류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원칙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모습을 보면 변호사님, 어떤 뚜렷한 반성이나 사죄는 보이지 않고 또 자위대는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을 하고 있고 그래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일본은 이제 종전 기념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들은 패망한 날이니까요. 그날, 네. 우리에게 대해서 사죄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항상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걸 기대하는 거는 저는 기대가 아예 없고, 문제는 이제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이제 표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코로나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우리나라와의 어떤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아주 톤이 높으진 않았습니다. 일본이 어떤 적극적 평화주의 얘기한 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존에 있었던, 일본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종전 기념에 나왔던 것과 보면 약간 톤 다운이 된 것들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비해서는 톤 다운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 아마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협력의 길로 갈 가능성을 좀 아직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보면은 어제는 일본에게는 패전의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베 총리가 방금 톤 다운이 됐다고 하겠지만 깊은 반성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반성, 사과 이런 언급은 전혀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것이 톤 다운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과 유사한 건데 이게 다시 얘기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갖겠다. 즉 개헌을 하고자 하는 그 속내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평화주의 단어로는 하면 굉장히 평화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하는 군대가 갖겠다는 그런 계산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사과나 이런 반성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국내 정치용일 발언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럼 본인의 지지율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듣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방역 실패에다가 경제는 안 좋고 올림픽은 이제 연기되고 실질적으로 지지율은 굉장히 곤두박질치고 아베로서는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에서 국내적 목적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광복절 행사에서요, 평론가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기념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계속 논란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고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광복절 기념사에서 다소 편향적인 역사관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광복회 회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다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원웅 회장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궁금증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분이 삼선 의원 출신인데 네. 14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출신으로 당선이 됐고 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그리고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습니다. 당적을 상당히 많이 바꿨고 처음 이제 정치권에 어떻게 입문했느냐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당의 당직자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고요. 이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그 정당에 또 몸을 담기도 했었던 만큼 당적을 너무 자주 바꾸면서 오락가락했던 분이 이렇게 강한 발언 정말 야당이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의 어떤 과거에 오락가락했던 정치적 행보를 강성 발언으로 지우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맞는 말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 과거 인사들에 대해서 친일 행적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할 말을 했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만큼 이 논란이 광복절 기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전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보면 여권의 주요 의원들 같은 경우도 김원웅 회장을 엄호하는 방식으로 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도 참석한 행사에서 이제 애국가를 4절까지 다 같이 부르고 난 다음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애국가 불러야 되는 겁니까? 안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애국가라는 건 우리의 국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광복회장의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광복회장이 안익태 작곡가에 대한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친일행강 만주의 어떤 기념행사에서의 어떤 연주에서의 이 참여, 그 다음에 친나치 행각까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제 공이 있으면 과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된다. 특히나 이제 광복회장이라는 부분은 역할은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할 자체가 광복회장인 것이고 독립분이라든가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지, 반대로 이제 친일 문제에 대한 어떤 청산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 쥐어지는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게 지금 사실 고 백선엽 장구 때도 논란이 있긴 했는데요,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김 회장이 파묘 논란에 다시 또 불을 지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파묘론에 사실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는 또 중진 의원입니다. 강창일 의원이요. 뭐 한일 의원연맹 회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일본과의 좀 소통이 되는 여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강창일 의원도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가서 뭐 이 얘기를 한번 다시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 통합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민주당 정권에서 만약에 파묘법 통과해서 파묘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젠가 보수정당으로 정권 바뀌면 다시 안장할 겁니까? 또 진보정당 집권하면 또 파묘할 거예요? 그 다음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또 안장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뭐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파묘해야 된다 말다 하는 게 글쎄요 국가의 미래의 발전에 저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이 정말 어느 정도 민주화 산업화를 다 이룬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식민지배 겪었죠. 식민지배 겪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한민족 내에서 내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분단 상태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겪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누구나 이제 공과 가가 있는 건데 이걸 한 면만 보고서는 파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저는 설득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백선엽 장국 친일 논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어쨌든 김일성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구한 그런 공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했던 김원봉 얘기해 볼까요?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떤 짓밟으러 쳐들어왔던 김일성, 북한 정권 여기에 부역한 사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고 김원봉도 공과가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 면만 보고 보수 정권에서는 김원봉보다 백선엽, 진보 정권에서는 백선엽보다 김원봉.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네, 친일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김 회장이 어제는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추조감이 지난해 경제보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의 자신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정부의 당당한 대처로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김 회장이 관련 발언을 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도 보이긴 했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복 회장으로서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굉장히 극찬을 하고 나섰습니다. 요즘은 이런 용비어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한 부분 인식하고 잘못한 부분 이렇게 지적받고 이런 것이지,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광복 회장이 다른 맥락의 어떤 얘기들을 분명히 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잘 극복했죠. 하지만 저 장면에서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보수가 모두 친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한 인사들 중에 이제 보수 인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곧 친일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공식석상에서의 어떤 언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제주도에서는 어제 광복절 행사가 파행됐다고 합니다. 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 회장의 기념사를 정면 비판했기 때문인데, 이 원 지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축 말씀에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님,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지사로서 기념사의 내용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보면은 지금 원 지사가 준비한 축사를 아예 접고 완전 작심 비판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김원웅 광복 회장이 써준 원고를 이 제주 지부장이 대신 읽었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본인의 경축사를 밝히게 되면 자칫하면 이 원희룡 지사가 그 발언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묵과할 수 없어서 즉흥적으로 경축사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데, 그로 인해 행사장 분위기는 다소 소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만, 적어도 보수 야권 내의 여론은 원희룡 지사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할 말은 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가지고 있는 다소 우유부단한 이미지가 전날의 작심 발언으로 인해서 좀 많이 희석되는 그런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가 원희룡 지사에게는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왜 국민들이 통합을 해야 될 이 광복절에 광복회 회장의 이러한 다소 무리한 연설문 때문에 원 지사가 저 자리에서 경축사 대신에 비판하는 멘트를 내야 되고, 이게 또 보수 진보로 국민들이 갈라치기가 되어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원 지사의 말이 맞다, 여권,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원 지사 그러면 친일파를 비유하는 것이냐, 이런 2차 논란으로 불거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광복절에 원래 취지하는 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역사관에 대해서는 김원웅 회장도 자신 나름대로 생각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원희룡 지사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많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내용을 공식 석상 국가 행사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정무적인 선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 선을 먼저 넘은 것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김원웅 광복회장이기 때문에 원지사가 맞받아치게 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광복절이 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러한 날마저도, 국가적인 기념일마저도 정치적 논란, 정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온 최초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그 부분을 돌이켜보게 되면 역시나 김원웅 회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이 의혹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 회장 찾아가서 말씀을 깊게 새기겠다고 했는 반면에, 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SNS에 굉장히 김 회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 지금 여야 의원들이 지금 다 참전 분위기예요. 뭐 여당 의원들은 뭐 김원웅 광복회장의 어떤 그런 옹호하는 글들을 SNS에 올리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또 그 반대로 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장혜찬 평론가 얘기 잘 해줬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광복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미래로 가는 통합의 날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기념사는 사실은 그렇게 뭐 분열적인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네. 국가 원수로서 해야 되는, 그리고 그 통합,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협력,
뭐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네. 광복회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정치권의 똥을 쫙 갈라져 버린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걸 한번 김원훈 광복회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야 정치인들도요, 여기서 더 확전하는 데는 거는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수해 아직도 복구도 안 됐죠. 그리고 코로나 수도권에 200명 넘었습니다. 경제 안 좋습니다. 앞으로 첩첩상중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또 이 과거의 문제에 잡혀가셔서 뭐 친일이니 종북이니 뭐 백선엽 장군이 잘했니 뭐 약산 김원봉이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눠서 지금 싸우는 건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제까지야 당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주 바뀌고 내일부터는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언급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저는 맞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갈등 상황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민 분열, 사회 갈등을 언급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언급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맞받아쳤어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번에 8.15에 어떤 성명서를 내서 이렇게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로로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백선엽 장군 얘기도 사실은 뭐 파묘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공식 절차에 의해서 모두 다 안장이 되고 유족들도 다 동의해가지고 한 것인데 이걸 굳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 문제 등 해가지고 이 정치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8.15라고 하면 우리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초당적으로 어떤 이 일본의 어떤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는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굳이 논란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원로로서는 좀 부적절한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참, 이 국민 통합의 날이 돼야 할 광복절 전후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 분석해봤습니다.